한마디로 철학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편을 가르는지 진영으로. 극자 극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철학이라는 게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아무튼 대통령 잘못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 피신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용의자가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목이 졸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하는 과정의 동영상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공개됨으로써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지금 미국 전체로 들풀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위가 시위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폭동 그리고 약탈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더 심각해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게 코로나가 막 창궐하니까 무슨 그 필요한 타일레놀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마스크를 사놓는 게 아니라 전부 총들을 삽니다. 왜냐하면은 극한 상황에서 약탈이 이루어지면 총으로 방어하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탈로 이어지니까 이 대통령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다가 약탈하기만 해봐, 그러면 발포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난집에 부채질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하면 발포한다 그러니까 발포에 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또 한마디 더 하죠. 이게 미국 내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안티파의 소행이다. 이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다. 이래서 지금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 인사들이 이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마이클 조던이죠. 미국 농구의 영웅이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는 굉장히 반향이 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사건으로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 화가 난다. 반드시 투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올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는요. 그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심지어는 지금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투입을 하면서 다른 도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도시에도 방위군을 지금 투입하라라고 지금 촉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롤렉스 시계라든지 또는 유명 그 패션 디자이너들의 그 샵, 이런 것이 전부 약탈의 대상이 됐고, 유명한 그 소호 지역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기자가 마이크 들고 취재를 하는 상황에서도 보란듯이 여행 가방 들고 약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CNN까지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특히 안전에 조심하라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이게 약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들은 코로나보다도 이 시위와 약탈을 더 많이 지금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어틀랜타 시장이 시위한 사람들, 당신들은 시위가 끝나고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시오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로서는 지금 뭐 다 준 거죠.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지금 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있죠. 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도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이 시위 때문에 폭동 약탈로 이어지고 이게 통제 불가한 상황으로 되니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지금 재선 걱정만 하는 게 아닌가. 사실 1992년에 여러분들 그 로드니 킹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로 그 흑인을 강경 진압하고 차별한, 때린 경찰관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흑인 폭동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선 그때도 미국이 굉장한 위기를 겪었는데, 공교로운 거는 그 1992년도 대선 국면이었죠. 그래서 결국 92년의 선거로 클린턴이 승리하고 부시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1세가 패배하는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폭동 이 자체가 변수였다기보다는 경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바로 트럼프가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 그러니까 미국을 말하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트럼프다라는 것입니다. 1992년에 클린턴이 문제는 바로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문제는 트럼프야, 이 바보야 소리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편을 가르는지, 진영으로. 극자구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부동산 사업만 한 부동산 재벌이 가지는 한계가 아닌가. 이 철학이라는 게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보면은 지금 경제정책, 무역정책, 뭐 우리나라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보면은 굉장히 시야가 좁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진짜 뭐라도 할 태세이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그 미국 선거에서 백인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백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 트럼프가 보수적인 현실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보세요. 방위비 협상 잘 안 되면 미군이라도 뺄 태세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 자기 친구라고. 김정은하고 얘기가 잘 되면은 그냥 얼랑뚱땅 핵 문제 동결시켜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미봉책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참 공교롭게도요, 이 트럼프의 생각하고 우리나라 집권 세력의 대북 유화론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아까 제가 재선이라면 뭔 짓이라도 다 할 트럼프다 그랬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로 미국의 확진자가 자꾸 늘고 사망자가 느니까는요, 뜬금없이 자기도 말라리아 약을 먹고 있으니 미국 국민들이요 말라리아 약을 복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백악관 내에 그 의료 스태프마저도 말라리아 약 먹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예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점수는 많이 잃었는데, 그런데 또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바마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러닝메이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조 바이든이 미셸 오바마를 견인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1992년에 로드니 킹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자칫 아시아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해요.
LA에서의 폭동이 결국은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LA의 한인 상점들에 대한 약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의 일각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을 때려갖고 벌어진 일인데, 나중에는 한국계와 흑인 간의 갈등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특히 그 교민들의 안전,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정치한 그런 계산과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미국의 이런 상황이 한국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린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제 망할래나 보다, 이 난리가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냉철히 봐야죠. 뭐 미국이라는 그 소위 헤제모니, 패권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경제 위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GD 뿐이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G드래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드 앤 달러, 금과 달러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은 있다라는 것이죠. 단 미국과 미국민이 저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제3국으로 보면, 또 제3국의 국민으로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 공화당은 우파 보수, 민주당은 좌파 진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리가 볼 것은 트럼프가 우파, 오바마가 좌파가 아니고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동맹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 우리의 지분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의 갈등, 이것 때문에 지금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안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도쿄와 싱가포르라 그러는데요. 적어도 홍콩이라는 그 도시와 가까우면서 그런 어떤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인터내셔널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어디인가. 중국에 많은 이탈자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돈도 이탈할 것이고 사람도 이탈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이제 홍콩 핵시티라 그러는데, 요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중국에서 가까운 인천으로 흡입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G7 회의하는데 한국 초청했다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받겠다 그랬다는데, 그건 잘한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제 G7에서 G11, 또 뭐 G12 만든다 그러는데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초청한 나라가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그리고 만약에 G12가 되면 브라질까지, 중국을 매우 의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받아야 돼요, 국제정치에서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자꾸 당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일단 그 전략을 만들려면 자료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와 정보를 지금 정부 안에서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전략을 세우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중국 시장, 대중국 투자, 이게 양손에 떡이 돼야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한테 양날의 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성주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업그레이드 장비를 도입한 것이냐, 아니면 추가 배치를 한 것이냐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중국에서도 강력히 반발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선택지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굴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립 서비스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사일 방어의 선택지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이면서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을 국민 스스로가 겪어야 되는지를 지금 트럼프가 아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다른 나라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 내지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도 재선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장할지,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